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유튜브 김용민 TV. 저 김용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김건희 측의 고발, 검찰의 기소로 3년 동안 이어졌던 저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700만 원 벌금형입니다. 법리적으로 또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 자체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사실 7월 말 판결이었는데 한 달 미뤄졌지요. 여기에 검은 손이 탄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윤석열 때 판결이 나왔다면 저는 아마 법정 구속됐을 것이고 수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돼서 복역 중일 것이라는 추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공정과는 담쌓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저의 벌금 납부 유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과거 청산을 규명하기 위한 제 역할이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항소 여부 등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변호사와 협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서 법정 구속되지 않고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매우 뭉클합니다. 네, 오늘 신문별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으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결국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의 과징금 약 1,348억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무선통신 매출의 3%까지도 가능했지만 감경과 가중을 거쳐서 이 금액으로 확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망접근 통제와 유심 인증키 암호화 등 기본 보안을 소홀히 했고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72시간 내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구글, 메타처럼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서 수익을 낸 기업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매출 규모만으로 산출을 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제도 보완이 절실해 보이는데 이 같은 논조는 한국일보가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피해액이 지난해 8,500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올해는 1조 원 돌파가 예상되니까 내놓은 특단의 대책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은 24시간 가동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10분 안에 차단됩니다. 또 외국인 휴대전화 개통을 1회선으로 제한하고 불법 중계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금융회사는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에도 대리점 불법 개통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제보자 형량 감경, 법무부는 사기죄 형량 상향과 범죄 수익 몰수까지 추진합니다. AI, 딥페이크까지 동원되는 첨단 사기에 맞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 과연 피해자 구제와 범죄 차단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김건희에 대한 특검 조사가 어제 마지막으로 진행됐고 특검은 오늘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어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8억 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통일교 관련 청탁과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인 개입 등 여러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측은 특검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진술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었고
공판에서 하나하나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도이치모터스에 장기 투자했을 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과 김건희 관련 인사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과정에서 확보한 금 거북이와 명품 목걸이, 시계 선물 관련 자료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는 이렇게 주요 인물과 고가 선물, 정치적 영향력 행사까지 포괄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내란 준비 성격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사령부 현직 간부 A씨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조원희 사이버 사령관이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당시 금지된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다며 이는 내란 준비의 일환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리전은 이미 2018년 폐지된 활동이었는데 TF를 꾸려서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조원희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국군 방첩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블랙리스트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조원희 사령관 측은 불법적 지시는 없었고 부대원 댓글 활동도 확인된 바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역시 관련 주장이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철도 현장의 안전 실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코레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65%가 선로 작업 중 열차 충돌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선료 2m 이내 작업이 금지되는 등 안전대책이 강화됐지만 그 뒤로도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 큽니다.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안전보다 정시운행과 생산성을 중시해서 사실상 금지돼야 할 상례 작업을 용인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 예산은 늘었지만 형식적 규제에만 치중한 페이퍼 안전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산업 안전, 상례 작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 안전체계 전환 없이는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들이 일면에서 주목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는 어떻게 보도됐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금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장관급 자리를 얻은 게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이 위원장을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줬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국가조찬기도의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 회장의 맞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사위 인사청탁을 하고 순방 목걸이 등을 건넸다고 자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 가방을 받았던 자리, 사업가 서성빈 씨가 사준 5,200만 원짜리로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전달한 때는 공교롭게도 서 씨 업체의 갑작스러운 로봇계 사업 시점과 맞물립니다. 2022년 5월에서 6월, 서 씨는 김 여사가 순방 때 시계가 필요하다며 현금 500만 원을 줬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휠체어 사업을 하던 서 씨 업체는 이 시기 돌연 로봇계 한국법인과 총판 계약을 맺습니다.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건넨 건 그해 9월 7일. 12일 뒤 서 씨는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임차 수의 계약을 맺습니다. 해외 유명 업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도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서 씨가 계약에 성공한 겁니다. 그젯밤 13시간 반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투자금 1억 원 전달 받으셨습니까? 국밥인가요? 전혀. 조사 잘 받았습니다.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권 의원을 다시 부르지 않고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 중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정상들 가운데 김 위원장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 다음인 두 번째로 호명했습니다. 26位外国国家元首和政府首脑将出席纪念活动。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을 받아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섬광과 함께 화염이 일고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28일 새벽 러시아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It's the real face of Russian invasion. It's war and Putin responsible for everything what happens in Ukraine.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주택가를 겨냥해 여러 방향에서 이뤄졌고 쇼핑센터를 포함해 건물 100여 채가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